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수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윤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지수소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등으로 11억 687만 원이 증액된 188억 3,867만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 240억 5,180만 8천 원에서 9억 6,125만 원이 증액하여 250억 1,3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과 감액대 주요 내용으로는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15억 3,374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 지원, 출산 축하금 등 33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5억 7,23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산모 신생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변경례시 따라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비부 수술비 지원 전환 사업은 난임 수술 지원 확대와 연령병 지원 금액 차등 폐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여 8억 3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신건강 고용군에 대한 심리 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2,423만 9천을 증액하여 2억 10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평택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평택보건소 일반에게 보면 세입 예산 중에 오지급액 등에 대한 환급금에서 1,400만 원 잡은 게 있는데 이 오지급 등에 대한 환급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작년도에 그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체 감사를 받았었는데 그 안중보건시소 그 2020년도에 할 적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 선별진료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있지 네네.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감사에 이제 지적돼서 증축 공사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금액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그 지역 응급 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국비하고 저희 11호에서 240만 원 액수야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평택의 그 B등급 여기는 박예병원을 언급했는데 이 B등급 말이 몇 개나 되고 A등급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그 굿모닝 병원하고 평택 성모병원은 지역 응급 의료 센터를 해갖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고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은 이제 그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예병원이 B등급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례에서 이제 응급실 인건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갖고 6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천만 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그 의료센터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그 의료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보면 응급실 상황이 안 좋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평택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급의료 센터가 2개 있고 응급의료원 2개, 그다음에 응급실 외에 응급의료원가 2개하고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서 이제 그 대학병원 등에서 이제 환자를 잘 안 받기 때문에 저기 응급 환자가 더 증가하고 있고 입원 환자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죠.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전공의나 뭐 전문의 이쪽에 연관돼서 이제 그쪽은 그 임상이나 그 어떻게 보면 교육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일종의 이제 지금 나오질 않고 출근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일종의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압박이 좀 가겠네요. 근데 압박이다면 이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은 이제 웬만하면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일이 됐으니까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해결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갈 수가 큰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대형 병원을 갈 수 없으니까 지역에 병원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도 일정 부분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 병원에서 이번에 페이지 그 15, 16페이지인데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인데 이거는 이번에 본 예산에 없고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까? 내시가 돼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이제 집단 행동이나 그 소아 응급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달빛 어린이병원 2016년부터 운영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소아 응급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최초로 이제 2억 2천만 원을 이제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옛날 2016년도에도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사례는 있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그 건강보험 수가로에서 지원했었었는데 2024년도에 최초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평택에는 한 곳이 해당되는. 네, 달빛 어린이병원이 이제 경기도 최초가 성세 아이들 병원이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에도 한 26개소가 있고 전국에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선생님 뭐 어린이들 야간에 아프면 또 문 닫은 병원만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가 뭐 이거 안중 보건지수도 해당되는데 이 모자 보건 지원 이게 예산이 한 1억 2천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출생아가 적어져서 감소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작년 2023년도에는 그 3,640명이 태어났는데 올해는 좀 그 이제 아기 낳는 분들이 좀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아기 낳는 분이 적어서 이제 이게 감액한 거고요. 그래도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전국 그 출생률이 0.7이고 경기도가 0.77, 우리 시가 0.9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4위를 하고 있는데요. 과천, 화성, 양주, 평택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감액한 거고요. 이제 적정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애가 좀 덜 태어나서 감액한 겁니다. 이제 고민이 출산 축하금 이 지원 조례는 제가 8대 때도 하고 이게 했던 조례인데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 지원해주면 그래도 경기도에서 평균 이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금액 자체가. 근데 지금은 다 모든 지자체가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평택이 어떻게 보면 중간 아래 수준으로 돼버렸어.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이 축하금 원래 지원금이었는데 이 제목도 바꾼 거거든요. 축하금으로 뭐 그거 지원해 준다는 게 사실 좀 남부끄러워서 축하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재정 상황이 평택시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즉각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다른 어떤 지자체하고 비교를 통해서 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재정 여력이 좀 되는 시점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 아무래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소장님이 좀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네. 네, 류정아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까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에 대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좀 한 것 같은데요. 그 현재 그러면 난임에 관한 이 환자분들이 부부님들 많으신 건가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더? 난임 부부 지금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1,119명을 지원해줘서 255명이 임신했고 이제 22.8%가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국가에서도 해놓은 것도 있고 우리 시도 평택시에서 산모 임신했을 적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7종의 22종 검사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라든가 기형아 검사, 그다음 엽산제, 철분제를 이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늘어서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은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난임 부부 시술 후에 왜 중단되는 우리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 사업. 네. 이거는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뭐 인원에 따른 그 결과겠지만 추계를 하실 때 그런 거겠지만 난임으로 이렇게 중단되시는 분들은 사실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올해 5월 1일서부터 처음 시작한 건데요. 이제 했는데 그 보면은 난임 부부 시술해갖고 성공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거든요. 예, 많아져서 사실은 이게 중단비가 적게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더 많은 사람이 난임 부부에 성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생각 외로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중단 사항이 지금 제가 여기는 그 사업 설명서에는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4건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뭐 공람포나 조기 배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계류산식으로 해서 성공을 하셨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거죠.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침에 맞아야지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미래에 희망이 더 보이길 바랍니다. 예, 보건소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시민분들 곁에서. 그리고 그 제1형 당뇨 환자 의료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하긴 했지만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전국적으로도 평택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지금 현재 요 감액된 부분은 사업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우리 대상자 기준 변경으로 인한 내용인 거죠?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기준준위 소득을 이제 100%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지원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번에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봤더니 당초에 의원님들 알다시피 770명이었었는데 우리가 73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도 죽은 거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그동안 이제 70%를 주는데 소아 19세 이하는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제 좀 삭감한 것도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10월달에 의원이 이제 또 발의하실 것처럼 우리가 7월 26일 날 사회보장정보원하고 협의해갖고 기준준위 소기도를 100%에서 120% 이하로 상향을 해갖고 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아는 이제 기준준위 소득이 이제 없어집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7월 25일 날 협의를 해서 이제 10월달에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이제 소급해서 지원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사회보장자하고 협의를 해서 소득 기준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13명을 지원했는데 이제 소득 기준을 120% 상향했을 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명이 정도가 더 포함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꺼번에 이제 청구하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원하는 사례가 점점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형당뇨 환자분들이 환우분들 늘지 않아야 하는 게 사실 옳은 거지만 이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병이고 당장 뭐 본 의원도 걸릴 수 있고 우리 국가장님들이나 가족분들이 걸릴 수도 있는 병이다 보니까 그리고 평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성인 치매나 암이라든지 이런 환우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평생 이 괴로움을 달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일부 시민들에게도 희망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인데요. 이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좀 줄었는데 큰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것은 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물품이 이제 비축하는 게 좀 많아갖고 이제 100만 원 삭감, 540만 원 삭감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안심센터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이 연차를 안 가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자, 치매 또한 또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시민분들 이용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잘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송탄보건소 하자고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식 시간은 잠시 후에 갖는 걸로 하고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